소문으로 들었어로 가겠고요. 오늘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덱스터 네. 스튜디오죠. 네. 그래서 연결성도 있고 쉬운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수철 이사님은 이제 반도체 IT도 많이 하시고 금요일이 저희가 이상하게 IT가 좀 많이 몰려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IT가 부흥하면은 시청률도 잘 나오는데 IT가 어려우면은 시청률이 별로 안 나와서 네 그래서 이따 또 이영수 대표도 나오는데 IT 전문가만 하지 말고 컨텐츠 전문가 합시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그때 좀 이렇게 적응을 해야죠. 맞습니다. 너무 올고 한 곳만 막 그 판다 그래가지고 장인 정신이 꼭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네. 자 오늘 덱스터 스튜디오를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죠. 예. 어제 상한가 쳤어요? 네. 네. 덱스터 지금 뭐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류 콘텐츠가 또 세계적으로 다시 또 히트를 치고 있죠.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넷플릭스 강세를 보이는데 그 덱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 넷플릭스와 협업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보면은 그 미확인이지만은 그 덱스터와 협업을 하자라고 하는 러브콜들이 여기저기서 많다라고 하는 것이 또 전일 회자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네.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설립이 돼서 15년도에 상장을 하는 기업인데 전일 신고가로 한류 콘텐츠를 이끌고 있는 선도 기업이죠.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 광고, 뉴미디어 등의 모든 영상 전반에 비주얼 이펙트, 시각 효과를 특화시키면서 회사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콘텐츠 기획이나 제작, 콘텐츠 사업의 투자까지 그리고 사업 영역을 다 넓히고 있는 상황으로서 드라마의 이제 음향 제작 및 음향 설계 컨설팅 사업 등을 진행하는 라이브 톤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라이브 톤이 바로 오징어 게임의 음향 작업에 참여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뒤늦게 알려졌는데 저희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치는 초반에 워낙 이 덱스터는 그 전부터 이제 그 김욱 대표도 출연을 네네. 하셨고 그다음에 내용들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자주 한다 싶기도 했을 정도로 덱스터는 그만큼 내공에 힘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광고 쪽도 그렇고 단순히 VFX라고 하는 그 뭐 특수 CG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 업체에서 이제 종합 스튜디오.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큰 포인트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그 미스터 고로 시장에 맨 처음에 어필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실제 이제 그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그 고릴라 캐릭터를 통해서 야구 게임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보면 뭐 해적, 서부전선, 신과 함께 그 뭐 아스탈 연대기나 백두산, 뭐 승리호 같은 걸로 시장에 계속 저변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서극 감독이 요청을 해서 적인걸 2나 뭐 몽키킹 1, 2, 3 같은 것도 다 참여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VFX 사업에서 이제는 올해 또 시장에서 핫할 수 있었던 것은 직접 기획하고 제작까지 참여했었던 모가디슈라고 하는 영화가 네. 올해 상당히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한류 콘텐츠의 붐을 이루고 있는 뭐 음원 쪽에서는 뭐 BTS가 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 오징어, 이 영상 콘텐츠와 관련돼서 새롭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이러한 덱스터 스튜디오가 한 단계 더 일출장하기 위한 준비가 올 12월에 또 완공이 되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네. 약 200평 규모인데 전체 면이 4면이 다 LED 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마키형 그린 매트라고 해서 그 그린 매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도구를 입은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액션을 취했었는데 이 LED 월을 전체적으로 둘른 버추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서 다 배경이 처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후반 뭐 CG 작업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약간의 보정만 하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한 상황으로서 특히 이제 뭐 지금 코로나로 해외 나가기 힘든데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 그냥 해외 로케이션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스튜디오가 12월 오픈하게 되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특수효과에서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까지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지는 이런 토탈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은 아시아 권역에서는 덱스 스튜디오가 유일합니다. 뭐 글로벌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해외는 디즈니 계열사인 ILM이나 뭐 스타워즈 했었던 루카스 필름 그리고 뭐 호주의 웨타 정도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덱스 스튜디오가 콘텐츠 관련돼서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곧 들어오죠. 네네. 네. 지금 그 오징어 게임을 이제 뭐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 좀 화면이 잠깐 지나갔는데 네. 기생충도 덱스터 스튜디오가 그 지하실 씬에 네. CG 부분을 참여했고 뭐 시장에서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번에 보면은 주지훈 씨가 주연으로 된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후반 작업이 진행 중이고 네. 뭐 더 문도 촬영 중이고 신과 함께도 3편, 4편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한 안정적인 성장을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와의 협업은 단순 국내 콘텐츠 이외에도 넷플릭스의 해외 콘텐츠까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성장의 스펙트럼이 더욱더 다양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회사는 기존의 B2B에서 이제 B2C까지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메타버스 버추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문화, 공연, 예술계로 성장할 것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뭐 하여튼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시장에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어제 잠깐 이제 조금 그 오징어 게임이 저희 그 자료도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공개된 자료가 아니라 후반부에 이제 스크롤 쭉 올라갈 네네. 때 그 덱스터 스튜디오가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그 자회사 라이브 네네.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고 또 그 굉장히 많은데 아이고 하여튼 많아요. 저도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가지고. 예, 뭐 언론사 기사를 보면은 이 김 대표가 더욱더 신경 쓰는 건 이젠 그 시각적인 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중요시하는 것이 이 음향과 관련돼서 더욱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청각적으로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지 그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 그 안에 있는 아바타가 제대로 움직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내가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청각적인 것도 더욱더 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재료들은 워낙 많은데 실적이 따라주느냐. 실적이 따라준다면은 리얼리티란 말이죠. 모가디슈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약 3분기 말 내지는 4분기에 실적이 좀 산입이 될 것 같고 네네. 3분기는 일단은 좀 평탄 정도로 보더라고요. 워낙 투자를 많이 해요. 그렇죠. 이 회사는 예. 지난번에 이제 지분 수합 인수도 했고 광고 네. 회사를 예, 예. 그 광고 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버추얼 스튜디오가 그냥 유휴로 놀아버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화들이 보통 보면은 제작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 빈 기간들을 계속 연결해서 수익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 광고 회사도 인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광고 같은 경우는 요즘 게임사들이 그렇죠. 약간 그 이 시네마틱한 영화처럼 광고들을 많이 하는 네네. 그런 것들도 그래야지 하고. 자연스럽게 와닿거든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CG라 그러면은 아우 저 CG 티나네 이러는데 이 말씀하신 IP들이 아까 앞서도 지적재산권의 IP라고 했지만 그런 고릴라부터 시작해서 네. 쌓아놨던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 모듈화된 것들을 저장해놓은 서버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회사에 크게 있더라고요. 예. 아니 서버가 필요하지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저장해놓은 그래서 네네. 이 시간적으로는 이 작업하는데 상당한 시간 단축 이게 이제 다 돈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흥미로운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사실 그 버추얼 캐릭터 중에 투자가들이 가장 익히 들려서 알고 계신 게 루이일 겁니다. 루이. 예. 그 여성분. 네네. 그 루이를 만든 회사가 디오 스튜디오거든요. 네. 이 디오 스튜디오와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이런 버추얼 캐릭터와 관련돼서도 더욱더 회사가 시너지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뒤에 또 기업이 하나 있군요. 네, 그럼 더 들어가면 이거 하나만 넘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컨텐츠라 해서 이제 관련된 걸로 뭐 CJ ENM, 뭐 그렇죠. 스튜디오 드래곤, 네. 그밖에 아까 제가 웹툰 업체도 얘기했지만
관련 체인들을 다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고 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NEW 뉴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네. 메타버스에 특화된 기업이 또 그렇죠. 있죠. 예. 네, 그런 쪽이 지금 하반기에는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다음에 바톤을 받을 업종이 아닐까. 네네.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어제 가격 제한파까지 오르고 상한가를 쳤지만 뭐 덱스터 스튜디오 네네. 오늘 뭐 시세는 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손으로 들었을 기업은 제약사 하나도 준비하셨네. 네. 하나제약이라고. 하나제약. 예. 업력이 오래됐습니다. 1978년도에 우천제약으로 설립이 되어서 1996년 하나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2018년도에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이 중증 통증에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와 마취제 부분이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엄격한 유통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 단순히 그냥 마취제하고 진통제만 취급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순환기 의약품, 진통제, 소화기 의약품, 신경과, 피부과 의약품 등 약 350여 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마취제 진통제 시장을 약 1,100억에서 1,200억 규모인데 그것이 이제 그 프로포폴 우유주사라고 하죠. 네네. 프로포폴하고 미다졸람으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좀 중독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과다작용이 됐을 때 심장과 관련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제약이 독일의 파이손이라고 하는 회사의 레미마졸람 제품을 아시아 총판 판권을 획득을 하는 상황이고요. 2025년도서부터는 아예 그냥 그 세컨 밴더로서 본격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일단 파이온사하고 독점 계약을 맺은 국가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라미마졸람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보다도 좋은 것이 진정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투약량이 적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깨어나는 속도, 신속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혈관과 관련된 그런 쇼크가 만약에 왔을 때 네. 그것을 화학적으로 다시 대처하기 위한 역전제, 그걸 원상복귀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플로마제린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그 약이 투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레미마졸람의 국내 시장 침투율은 더욱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2022년 준공 예정으로 하길 공장에 주사제 관련 공장을 지금 신설 중인데 동결건조 주사제 약 캐파가 1,200억, 그리고 앰플 주사제 캐파 400억, 그리고 일반 주사제 캐파 400억, 그래서 토탈 2,000억 캐파의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더욱더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는 분기별 매출 추이가 하반기로 갈수록 강화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 3분기, 4분기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추정은 보수적인 추정은 올해 매출이 약 2천억에 영업이익 500억. 그리고 좀 공격적인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뭐 2,600억, 2,700억 매출에 뭐 600억, 700억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호실적에 저평가된 기업으로서 최근 시장이 흔들리면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도 약 25% 정도가 예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 겨냥해서 실적 좋아지는 기업이 싼 국면이기 때문에 하나제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제약 바이오 뭐 다 어우르긴 합니다만 그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뭐 네. 그게 이제 몰루피라비르 때문에 확 다 휘어버렸어요. 네네. 백신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코로나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동시다발로 다 영향을 심리적으로 받지만 위드 코로나가 이제 11월 9일부터 그렇죠. 예정이 돼 있잖아요. 어제 정은경 네, 질병청장이 얘기했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와 방역을 잘하는 바람에 일반적인 질병들이 확 줄었잖아요. 이비인후과 쪽이 특히 심하죠. 예.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어차피 접촉을 또 많아지니까. 네. 그러면 일반적인 의약품들, 지금 말씀하신 좀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약사들이 조금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일단 미리 뭐 좀 하나 미래를 제가 보는 거죠. 가장 심플한 게요. 매출이 또박또박 늘는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세무조사하면서 네. 밀렸었던 세금, 몰랐었던 부분도 다 됐고, 그리고 금년에 이제 뭐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지급을 하였고, 회사가 3분기, 4분기 좋아지면서 숫자까지 올라오면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데 네. 주가는 더욱더 싸졌기 때문에 체리 피킹 하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제약. 네. 네. 시가총액은 3,500억. 주가는 최근 며칠 사이에 상당히 깊이 있게 좀 그렇죠. 박연수를 거칠게 들어왔기 조정받았지만 때문에 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소문으로 또 이야기 많이 나온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덱스터 스튜디오와 하나제약 들려주셨고요.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